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는 은퇴자, 자산관리 전문가 이태광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러나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주제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가족 간 금전거래, 그리고 증여세 리스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 아파트를 살 때 도와주는 것.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끼리도 반드시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집 살 돈 조금 줬다고 그게 문제인가요? 가족끼리 주는 돈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세청의 조사 대상 1순위가 바로 이런 가족 간 거래입니다. 왜일까요? 자,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죠. 청년들은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대 사회초년생이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국세청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란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해 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가를 밝혀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 돈 3억, 부모한테 2억, 대출 1억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2억이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세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에서 50%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약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게다가 신고도 안 하고 넘어가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차용증 버서즈 증여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빌려준 거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이자를 안 받고 계약서도 없이 갚을 날짜도 없이 줬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 이자, 상환일자, 통장거래 기록 이런 걸 모두 남겨야 합니다. 실제 사례, 아파트 자금 조달이 문제된 경우 한 30대 직장인이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명의로 대출을 끼고 샀는데 초기 자금이 4억이 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부모가 줬는데 차용증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고 그냥 송금만 했습니다. 결과는 4억 증여세 신고 누락, 5천만 원 증여세 플러스 1,500만 원 가산세 부과. 이건 가정의 평화도 위협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자식에게 준 돈에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하시고 자녀는 억울해서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쓰는 법 출처를 명확히 밝히자. 내 통장 이력, 급여 이체 내역, 대출 내역 등. 부모의 증여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활용하자입니다. 10년마다 5천만 원입니다. 차용증을 꼭 쓰자입니다.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계획 포함시키자입니다. 부모가 대신 대출을 내주는 경우도 유의할 것은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어준 돈, 운용 주체가 부모면 역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생활비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는 현금 지원, 자동차 지원, 학비 지원 등도 생활비를 넘어선다면 간주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용 목적, 금액, 정기성 여부 등이니까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으로 비과세 증여 한도 활용입니다. 10년 주기로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자산 이전입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이니까 증여 후 자녀 명의로 투자 연계하여 주식, 펀드, 적금 등으로 운용하면 자산 증식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부담 분산으로 일방적 현금 지원보다 자녀와 함께 금융계획 설계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끼리야 뭐는 이제 금물입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세금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연관된다면 모든 자금 흐름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사랑은 현금이 아닙니다. 사랑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세금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준비된 마음과 서류가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노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